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혜조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박한호 예산결산위원장님, 이병배 부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택보건소 2015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 예산 주요 집행사항은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평택보건소 예산 중에 121억 4,790만 4천원 중 113억 5,615만 8,070원을 집행하였으며 2월 예산을 포함한 집행 잔액은 7억 9,174만 5,630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의 발생 원인으로는 명시 2월 사업비 3억 4,095만 2천원과 집행 잔액으로 예상 절감액 1,190만 3천원, 예산 집행 잔액 3억 1,826만 5,630원,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7,062만 5,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집행 세부 내역 중 명시 2월 사업비와 예비비 및 1,000만원 이상 집행 잔액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조 2016년으로 명시 2월된 사업비는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의 시설비 2억 2,310만 1천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 5,623만 1천원, 418쪽의 포승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162만원으로 포승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와 장비 집기를 위해 물품 구입비로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당해년도 준공이 불가하여 2016년 예산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 예비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우리시의 메르스 발생과 관련하여 중도호흡기 증후군 확산 방지 사업 예산 9억 7,927만 6천원 중 예비비로 3억 1,927만 6천원을 편성하여 2억 7,372만 2,740원을 집행하고 4,555만 3,2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비상근무자 급식 및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로 9,850만 7,140원, 메르스 예방물품 구입비로 1억 2,393만 1,600원을 집행하였으며 관내 교육시설 155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방역 소독비로 5,128만 4천원을 집행하는 등 메르스 확산 방지 사업 예산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00만원 이상의 집행잔액 발생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3조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9만 860원은 계약 집행 잔액 및 상하수도 요금 등 관리비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388조 중동호흡기 증후군 확산 방지 사업의 사무관리비 2,457만 6,660원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일반 수용비, 급양비 및 메르스 백서 제작 등 소요 경비 집행 잔액이며 동사업의 재료비 4,316만 4,830원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살균제 및 손소독제, 마스크, 장갑 등 예방물품 구입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391조 다력관리 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2,514만 4,900원은 전년 대비 사업 예산이 32% 증액되는 등 충분한 예산 확보와 시범 실시 예정이었던 고교 1학년 대상 잠복 결핵 검진 사업에 희망 학교가 없어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392조 모자보건 지원 사업의 출산 장려금 5,010만원은 출산 장려금 지급 후 발생한 집행 잔액이며 394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금 4,004만 4천원은 보건복지부의 사정으로 미집행액 만큼의 특비가 교부되지 않아 지출이 불가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95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4,147만 930원은 2015년 1회 추경에 계상되어 9월 말에 예산 교부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짧고 임신 중독증 등 고위험 임산부의 발생 및 지급 신청이 적어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406조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시설 운영 사업의 민간 경상사업 보조비 1,722만 5,670원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적응훈련 시설에 지원되는 인건비로서 대상 인력의 변경으로 인건비가 낮아져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418조 기본 경비의 국내유비 1338만 6,200원은 유보액 및 불효 불급한 출장 자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 외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15년도 일반 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네, 김재균 위원님. 382쪽에 국내협인데 공공보건기관 공중보건의 직무교육협인데 네. 지금 35만 6천 원 쓰고 우리 지금 공중보건이가 평택보건소 내에 지금 몇 분이나 계시죠? 평택보건소요. 네. 안중지소까지 포함해가지고 몇 예, 분이나 예. 계셔요? 어, 13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뭐 공중보건이 직무교육이 1년에 한두 번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분들이 직무교육을 안 가시나? 이제 뭐 전부 다 계시는 분들이 다 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170만 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요, 네. 그게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있으니까 그 숫자에 대해서 아마 편성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그러고 보면은, 그렇고 나서 한 21% 정도 지금 예산의 편성의 21% 정도를 지금 집행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이거 예산을,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는요, 지금 예산 현액을 삭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왜 이분들이 공중보건이가 직무교육이 있어가지고, 직무교육은 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직무교육이 이제 가셔야 되는데, 보수교육하고 달라서, 이제 보건지소의 그 상황이라든가, 가야 될 상황이 뭐 때문에 이제 보낼 수도 없을 때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게.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2015년도 같은 경우 우리가 그냥 메르스 때문에 아마 다른 데서 오는 것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고 그래서 그럴 수는 있겠다는데 예, 예. 만약에 이게 170만 원이 계속 이게 연차도 올해 2016년에도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예산 편성에서 삭감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거의 특수 상황이라 지금 예, 택시가 그랬는데 지금 이거 보고 나서는 기본적인 현황을 지금 이행 안 했다고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뭐 올해 그 직무교육 같은 거 세운 거에 대해서 집행이 다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383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예비비적 성격이니까 이런 거는 집행이 안 되는 게 좋은 거일 거라고 봐요. 근데 이런 부분은 지금 뭐 인문사항이면 이거는 틀림없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387쪽에 지금 42만 원을 썼는데 42만 원도 지금 여기 지금 미발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방역소독의 날 참석 소독업체 급량비인데 이게 그러면 방역소독의 날 행사를 안 합니까? 이게 송탄보건사하고 지금 평택보건사가 똑같이 지금 공통사항으로 나와. 이것도 이제 지난해 그 메르스 때 한참 예. 소독의 날, 방역 소독의 날을 이제 행사를 했었는데 지난해 메르스 때 그냥 여름철에 계속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그 저기로 해서 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391쪽에 지금 50% 넘는 것만 지금 계속 질의를 하는 건데요. 예, 예.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지금 결핵 역학조사 등 여비예요. 그리고 예, 예. 지금 국비 사업이 상당 부분 많이 내려와 있는데 이 부분은 서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출장비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국비 내려와 있는 거에 비하면 상당 부분 작은 부분이라 지금 144만 원 지금
예, 예. 근데 지금 결핵 역학조사하면은 이제 결핵 환자 발생됐을 때 네. 나가는 그 한정돼서만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핵 환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잔액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95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말에 교부가 됐다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2월 상황이, 2월 할 수 있는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올해 또 다시 이제 교부가 됐습니다. 근데 교부가 됐으면 9월 달에, 올해는 몇 월 달에 교부가 됐어요? 이게 신규 사업,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거라 원래 7월에 교부가 돼야 되는데 이제 처음 신규 사업인데 늦게 교부가 됐어요. 그럼 올해는 몇 월 달에 교부가? 올해는 초서부터 올해는 초서부터 예. 됐어요? 예. 만약에 이런 금액 같은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국비라고 하지만은 이게 1년 총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부되는 시점에 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내려주는지. 네, 원래 이제 이 고위험 임산부 사업 시행이 송탄보건소도 똑같은 현상이 예, 일어났단 말이에요. 작년 7월부터 시행해요, 원래가. 근데 이제 국비 교부 자체가 이제 9월 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그러면 현상이 사업을 하라고 내려주는 건지 이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교부금이 얼마나 내려왔어요? 올해는요? 올해는 그좀 자료로 전년하고 비슷하게 예, 내려왔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고위험 임산부가 사실상 이제 옛날처럼 뭐랄까 산정관리 자체가 그 산부인과에서 초기서부터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저희가 지금 건의 중인데 이 사업 예산을 좀 약간 뭐랄까 많이 좀 남는 편이에요. 실제 수요가 많지가 않아서 다른 데 쪽으로 좀 유용하게 좀 쓸 수 있게끔 다른 예산으로 좀. 근데 본인이 생각한 거는 지금 소장님하고 좀 틀려요. 왜 그러냐면 경제적, 물론 우리가 지금 애를 안 낳고 해서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병원을 가게 돼 초창기에서 다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 예산이 남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은 사각지대에 숨어 있다. 아 근데요 지금 이제 병의원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안 하고 산부인과라든가 모든 데서 다 이 제도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있으면 무조건 가서 이용을 하게끔 보건사하고 연계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령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중보건지소에서도 지금 방역소독의 날 뭐 해가지고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토테이도 유지관리비가 지금 16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어떤 기계를 말을 하는 거예요? 토네이도가? 토네이도가 포충기, 해충, 네. 위생 해충 그 기기명을 이제는 토네이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연간 이제 유지 관리하기 위해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이제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그럼 한 170만 원 정도 들어가면 지금 안중지역은 다 커버가 되나요? 저희 포충기 말씀하신 예. 계속 지금 저 이렇게 새로운 데 도시 개발이 된다거나 인구 취약 지역이 늘어나면 저희들이 또 신규로 계속 설치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잔액이 남을 수 있는 상태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은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은 많으면 다다익선이거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지금 그거를 저희 구입비인가요? 몇 페이지 맞습니다. 유지관리비예요 지금 410페이지. 유지관리비는 그러니까 물품 취급비를 사는 게 아니고 그거를 포충기 전기다만 나갔다거나 유인등 같은 거 나가는 거 고장 난 거 이거를 유지관리해 주는 거거든요. 업체랑 그 계약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예산의 지금 비율을 보면요. 유지관리비가 지금 169만 원이 써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집행 잔액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네? 집행 잔액이 22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숫자를 유지관리비가 아니면은
이거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더 늘려놓고 유지관리를 더 많은 부분을 시키게 해야지 뭔가 예산에서는 뭔가 언밸런스가 나는 지금 그거하고 이제 두 개가 이제 포충기하고 그 앞에 이제 방역 소독 장비하고 토네이도 유지관리비거든요. 그 방역 소독은 이제는 그 특장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고장이 나면 굉장히 액수가 커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같이 이제 수선비를 세워놨다가 특장차가 이제는 그 문제가 없으면 다행히 좀. 그러면 사업 부분을 나눠서 놔야죠. 이제 방역 소독 장비로 이제 일종의 봐서 이제 같이 넣는. 만약에 특장차가 안 난다면 자네가 항상 불용액으로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소독 장비나 토네이도나 이제 어차피 방역 저기 그 기구로 이제 소독할 수 있는 장비로. 그럼 세부 내역상에서는 이게 나눠줘야겠죠. 그렇죠. 나중에 집행할 때는 그 이제 구분을 가죠. 그랬을 때만 지금 220만 원이 지금 164만 원이 지금 집행을 했고 220만 원이 지금 요 부분만 보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물론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장비 차가 고장 났을 때라도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갖고 있지만은 이거를 갖고는 지금 결산을 못 봐줘요. 이 부분만 갖고 왜 묶어놨기 때문에. 이걸 뭐 집행을 잘했습니다, 집행을 못했습니다고 말할 수 있는 결론을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저기 구분을 해서 뭐 소독 장비하고 토네이도하고 유지관리비를 구분이 될 수 있는 예산 편성상 가능하면은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운영인데 여기도 지금 200만 원을 만들어 놓고 지금 예산은 뭔가 근거에 의해서 공공운영비는 지금 잡잖아요. 뭐 몇 년치 뭐 평균치를 잡는데 전년 동월치를 잡는데 이렇게 남았던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413페이지. 413페이지 안중보건지소 구강보건사업 운영. 치과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집행액이 83만 하고 치과 장비 유지. 제가 안전보건지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방역장비 유지관리비하고 같은 성격인데요. 이제 그 장비에 대한 보수 유지를 위해서 200만 원을 세워놨는데 그게 이제 저희도 이제 발생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는 그런 예비비 성격의 그런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세워놔서 집행을 했던 거죠. 뭐 중요 부품 그러니까 치과 이게 유지 한번 나가면요 200만 원 가지고도 200이 넘을 수도 그러니까 있고. 보건지소도 지금 지금 결산 서류를 쭉 보면서 느끼는 게 예비비라는 품목으로 그냥 하나를 놓고 그때 발생되는 예비비 품목에서 빼서 쓰고 일반 회계에서 갖다가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어떤 해야지만 불용액이 덜 나올 것 같아요. 예비적인 유지관리비를 한 목으로 잡아놨을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서 뺐다가 쓰고 아니면은 그것만 뭐 불용액으로 떨어뜨린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보니까 산재돼가지고 그런 예비비적 유지관리비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온다고 지금 판단했는데 이건 능률적인 저기 예산 장비 유지관리비나 수선비 쪽은 한번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쪽으로 하나를 묶어서 만약에 이제 뭐 물론 고장 안 나고 그냥 조그만 소모품 같은 거에 저기 해더라도 이렇게 큰 대단위의 그 수리비가 들어갈 만한 거는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똑같은 걸 갖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그래야지만이 또 효율적으로 써야지만이 그게 시민들한테는 결국 스며들고 혜택을 준다고 한번 한목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한번. 그리고 417페이지에 지금 포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해가지고 지금 주요 집행 내역을 보면 간호사비 비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 간호사가 지금 없습니까? 지금 전년도에 저희가 이제 개소하기 전에 채용을 하는데 공고를 했지만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호 인력은 채용을 못하는 상황이었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3월 달에 이제 간호사가 채용이 됐는데 지금 현재 다시 또 본인이
개인 사정에서 퇴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체 안전보건지수 인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지금. 근데 저희가 어떤 예산의 품목을 정해가지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이 취약 지역이다 보니까요. 그러면 어떤 그런 취약 지역이다가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고 어떤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그 결국은 돈인데요. 인건비를 더 줘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또 어떤 예산 편성 지침에서 거기가 뭐라고 해서 더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그거는 뭐 기획 예산 조정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어드밴티지를 준다. 그러면 이거는 필요로 해서 우리가 편성을 해놨지만 계속 이런 식이면 결국 피해보는 안중지소 보건소 관할에 있는 시민들이 피해가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요즘 굉장히 그럼 어렵더라고요. 방법을 찾아내야죠. 지침이지만 아무리 저기 우리가 기관직 복무 지침이고 여비 기준이 월급 보수 지급이 있겠지만 특수한 부분에서는 솔직히 우리가 민간인에서는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동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여기에 보건소니까 잘하시면 약사들 얼마 월급 주는데 시골 가면은 뭐 원룸 얻어주고 뭐 관리비 다 내주고 월급이 비싸잖아요. 그런 근데 이 거에도 공조직에서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좀 그러고 그런 싶은데. 방향을 찾아내야죠. 그럼 이거는. 되더라고요, 그게. 저도 좀 더 주고라도 좀 끌어다 놨으면 좋겠어요. 2016년에도 보면은 지금 뭐 두세 달, 한 세네 달 하고 나서 또 녹구해보면 또 불용액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제 더다 보면 더 힘든 것이 사실 이제 10개월 되면 또 그만둬야 되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돼. 그게 더 고충이에요, 사실. 그냥 그 사람이라도 좀 맞는 사람이면 쭉 끌고 가면 좋은데 그만두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더, 그 다음엔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총무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여기 같은 건 특수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기간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무기계약 전환도 뭐 한번 계약, 그죠 저희도 이제 협의를 계약, 해봐야지, 이런 거. 계약직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계약직을 좀 더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느냐는 노력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흥택보건소 소관 결산 승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